여러분들 진정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눌 공부 주제는 표현입니다. 표현. 어때요? 표현하면은 감이 어떻게 와요? 틀림없이 표현하고 살아라, 꼭 그런 것 같지요? 그것입니다. 표현하고 살아라. 표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표현 그러면 정의가 어떻게 딱 떠올라요? 표현은 무엇을 표현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무엇은 무엇이겠어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무엇입니다.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오직이라 해도 좋을 만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뜻과 감정이에요. 뜻과 느낌. 뜻은 머리 쪽 개념이라면 감정, 느낌, 그건 가슴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음속 대단히 복잡할 것 같지요? 그냥 일단 두 축으로만 생각해 버리면 돼요. 머리 마음과 가슴 마음이다. 여기서는 가슴 마음 위주로 얘기는 늘 되어집니다만은 여기서 표현은 가슴뿐만 아니라 머리든 가슴이든 그때 그 자리에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뜻이나 감정이 있다면은 그것을 표현하고 사는 것이 좋다. 그것이 이 시간에 공부할 것 전부입니다. 왜 그것을 표현해야 될까요? 드러내야 될까요? 뜻과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 언어로 드러낼 수도 있고 문자로 드러낼 수도 있고. 왜 그토록 필요해요? 이것도 너무 자명한 것을 물으면 대답이 맥히지요. 너무 당연한 것을 못 알아 묻어. 그 당연한 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뜻이나 감정이나 살아있는 동물과 똑같아요. 그 속에 강렬한 욕구가 선천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뜻이든 감정이든 어느 곳에 정체되어져 있고 싶지를 않아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공유되고 싶은 것이 그 물건이에요. 그래서 내 가슴은, 내 뜻은 세상과 소통하면서 공유되고 싶어 한다라고 알면은 딱 맞습니다. 공유시 되고 싶어 하는 놈을 여러분들이 소홀해가지고 딱 그냥 표현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어때요? 아마 그 놈들이 벌레들이라고 하면은 대모를 할 거예요. 이놈의 주인 너무너무 나 나가고 싶은데 표현해 주지 않으니까 한번 혼내주자. 그러고는 혼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스트레스입니다. 그 놈들이 대모를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가지고 있게 되면은 좌우지간 뜻이나 감정이나 공유되고 싶어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딱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놈들이 표현을 하지요. 표현돼서 밖으로 나오게 되지요. 그러면은 이 생체가, 나라고 하는 이 생체가 속에서 정화가 됩니다. 정화가 되면은 마음이 시원해져서 좋을 뿐만 아니라 몸까지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어때야 되겠어요? 속에 가지고만 있어야 되겠어요? 출력을 해야 되겠어요? 출력해야 되지. 또 출력하게 되면 내 주변 사람이 어쩌겠어요? 시원해져 버립니다. 저 사람 침묵 지키고 있을 때는 답답했는데 아이 저렇게 좀 무엇인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나는 이런 느낌이 있다고 표현을 해주니까 어때? 옆에 사람들이 그냥 시원해져 버려. 아이고 이제 숨통이 열리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관계 형성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특히 이 뜻과 같은 것은 감정은 표현되어질 때에 정화가 되어지면서 무엇인가 시원해지면서 그 감정은 이런 덩어리로 있던 놈이 표현되게 되면 쫙 퍼지게 됩니다.
감정은 덩어리를 형성하려고 할 때에 스트레스권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탁 흩어져서 공기처럼 흩어져 버릴 때 정화가 되면서 제일로 환희로운 좋은 상태가 되어버린 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 뜻이라고 하는 요놈이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 뜻이 진화를 해요. 뜻은 진화합니다. 표현하지 않고 같이 정체되어 있죠. 표현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은 뜻이 성숙을 못해. 표현하면서 표현을 하면서 내 속에서 그 뜻이 변화되고 있음을, 진화되고 있음을 본인이 알게 돼요. 또 상대방이 내 뜻을 전달받으면서 한마디 해줘. 그러면 아이고 나 미처 그 생각 못했는데 하면서 내 뜻이 또 진화되는 법이라고요. 그래서 내 뜻과 감정은 속에 가지고 있을 일만이 아니라 출력을 해서 나눠야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은 내 안에서 뜻과 감정을 먼저 선명히 해버려야 돼요. 선명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하고 이 생각을 선명히 정리하는 거예요. 내 속에 이런 느낌이 있구나. 어떤 질, 어떤 양, 어떤 질의 느낌이 어떤 양 정도로 어떤 진폭으로 있구나 하고 선명히 아는 것이 how to의 방법론의 1번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어찌해야 된다고? 표현해서 공유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명료, 간단, 적절을 유념하세요. 명료하게 표현을 하고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이 정도만 될 얘기를 이렇게 느릿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답해져 버리지. 그래서 명료, 간단, 그리고 적절. 그 상황에 가장 맞는 적절한 말로. 사투리를 좀 쓰면은 아주 좋을 자리는 사투리까지라도 적절히 쓰는 것이에요. 표준어를 써야 할 자리에 사투리를 써도 안 되고, 경상도에 갔으면 경상도 사투리를 살짝 써주면서 하게 되면 그 장이 훨씬 환호할 텐데, 서울 깍쟁이처럼 또박또박 이러면 그 적절성이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적절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료간단 적절을, 그 다음에 하나 더, 표현해도 잘 표현되는 말들을 보면은 어떤 형식이 지켜지고 있어요. 지켜지고 있는 그 형식을 잡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세상에 장을 열어가지고 교육하고 있는 것 중에 이 표현 공식까지 있습니다. 내 가슴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라 그러는 형식이 있지요. 그 형식은 동사섭에서는 그런 형식이지만 또 여러분들이 형식에 관심을 갖게 되면 다양한 형식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형식에 맞춰라. 동사섭에서 형식을 무엇이냐라고 궁금해 하신다고 하면은 간단합니다. 관심의 지평 위에 감지, 표현, 공감, 반응 뭐 이런 식으로 형식화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나눔 공식입니다. 예, 나눔 공식. 관심이 지평 위에 감지, 표현, 공감, 반응. 언제 이 얘기를 다른 장에서 또 크게 한번 표현을 해야 할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념할 것은 표현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비표현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적절한 순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이 순간에는 침묵이 베스트다라고 여기는 순간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고, 정말로 표현할 때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표현을 하세요. 촌철처럼 기억을 하십시오. 비표현이 최고의 표현일 때가 있다. 이것을 촌철로 가져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대한 두 촌철을 표현을 여러분들이 유념한다면 이 두 촌철은 꼭 유념하십시오. 하나, 표현이 활로다. 그리고 또 하나, 표현의 부재는 실체의 부재다. 이 두 촌철을
새촌철이 됐건에 비표현이 최고의 표현일 때가 있다. 이러한 촌철 몇 가지를 딱 마음속에 지니고 있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표현, 상황에 맞춰서 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머리, 가슴 안에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표현해야 할 순간에는 표현하시면서 사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